오늘 세미나를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준비 양이 되게 많아졌고요. 이게 이제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찍었을 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메일이 오더라고요. 네, 메일이 와요. 메일이 오고 틀린 거 지적하는 메일도 오고 좋게 돌려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 원래 색깔은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4시간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졸리지. 예,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은 할 건데 편집은 좀 돌려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제 단독주택을 처음 지은 게 2007년도거든요. 근데 제가 지은 제 집이니까 잘 지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지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집 짓는데 대충 짓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빌더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덧글 중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또 그 빌더분이 하시는 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짓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누가 짓느냐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재료를 좋은 걸 지어야 된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이유가 2007년도에 제가 제 집을 처음 지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짓고 나한테 추워요. 네, 추워요. 춥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창문의 내부의 결로가 얼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문에 정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제 집 짓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자료를 찾아봤겠습니까? 근데 2007년도에는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없었고 그런 교육기관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외벽에 인슐레이션 알 싣고 듣는 거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누군가 뭔가 말해줄 사람도 없었고. 근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외 사례가 무조건,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해외 사례가 무조건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집을 2007년도에 지었고 그리고 나서 2010년에도 또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은 지으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겠죠.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겠죠. 2012년도에 지은 집에 창호가 4개 회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산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건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왜 싼 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K 마크가 붙어요. 여러분들 뭐 K 한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고 나쁜 의미에서 한국에 수입되는 인슐레이션 중에 K 마크라고 붙어서 K1250, K라고 붙는 것들은 한국에 맞게끔 별도로 제작돼서 들어온 거예요. 좋은 의미는. 나쁜 의미는 실제로 인슐레이션 R37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R32인데 그거를 찍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들 EPS 다닐 때 1호, 2호, 3호, 4호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세미나 할 때 그거 90% 이상 가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고발 고소를 안 했을까요? 찍어주니까 고소 고발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건데 아니 그 범죄 아니냐. 근데 아무도 신고 안 하는데요. 아무도 신고 안 하잖아요. 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왜냐하면 도면에는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요. 어떤 걸 쓰라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게 얘가 쟤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색상이고 똑같은 형태인데 다만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무게가 틀리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체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을 때는 의심 한번 해보는데 모르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뒤로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2007년대가 제가 제 집을 처음 지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살면서 한 1년 반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안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파는 거예요. 네,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못 팔겠더라고요. 이걸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해도 될 만한 시점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집을 짓고 나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은 목조 주택에 인슐레이션 R19 들어가 있었고 외부에 타이백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베벨 사이딩이라서 나무로 된 사이딩이 있습니다. 그걸로 마감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세 번째 세미나 때는 사진 올려드릴게요. 지금 못 찾았는데, 근데 그 집을 지었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춥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난로를 가동을 해도 집의 온도가 20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실내 온도가. 이 춥다라는 정도가. 물론 강원도 평창이 평창이 있거든요. 강원도 평창이 추워요. 춥습니다. 여기 말고요. 평창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27도, 28도가 막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안에 기름난로 있죠? 그걸 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집이 신축인데 집이 추워. 그리고 안에는 난로를 켜야지만 생활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판매하는 그 자재상의 말을 너무 신뢰했죠. 그러니까 제가 자재상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 6년, 7년 전부터 자재상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재상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재상들이 주는 뭐 시험 성적서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 100원짜리를 원하는데 여긴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원짜리를 100원이라고 말해서 팔아야 되는데 80원은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1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말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자재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창호 얘기하고 나서 또 이제 싫은 소리 들었는데, 뭐 결론은 싫은 소리 해도 뭐 제가 틀린 말이나 누구를 비하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써봤는데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말한 거니까.